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서정인 작가의 단편소설 강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작품의 주제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비애입니다. 1960년대 겨울 버스 안과 군화리를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3명의 사내의 동행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강은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줄거리 자체보다는 주제의식에 비중을 두고 환상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소설입니다. 혼사집에 가는 3명의 사내와 그들과 우연히 만난 술집 작부의 이야기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평범하고 단편적인 대화나 행동, 그리고 외적인 풍경들이 모여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명의 사내는 모두 소시민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그들의 무기력하고 쓸쓸한 삶을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2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사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의 장면과 군화리의 술집과 여인 속에서의 장면으로 잔잔한 어조를 사용하여 소외된 소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중심축으로 여기지 않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나열되며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소설의 주된 등장인물은 늙은 대학생 김 씨와 세무서 직원 이 씨,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박 씨와 서울집이라는 술집의 작부입니다. 3명의 남자는 일행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길을 떠나지만 공통적인 교감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눈깨비에 대한 반응과 색안경을 쓴 사람에 대한 상념에서 드러납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학생 김 씨는 여인 속에 들게 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하는 여인 속의 소년을 보고 학교에서 천재였던 사람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회의하는 장면에서 이 소설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교육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재를 낙오자로 만드는 사회 구조와 교육이 만들어낸 완성된 시민으로서의 길이 막히게 되는 시대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지식인은 출세주의자가 되어 사회 구조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세무서 주사인 이 씨와 대학생 김 씨는 각각 전자와 후자를 의미합니다. 작가는 여기에서 은근히 대학생 김 씨의 편을 들고 있는데 이는 왜곡된 사회 구조에 편입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작가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사용된 수법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버스가 출발하기 전의 장면에서는 인물들이 익명으로 나타나고 뚜렷한 사건 전개도 없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 즉 삶의 허구성과 무상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눈의 이미지는 술집 작부가 대학생 김 씨의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간 본래의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작가가 삶의 무상성을 다루면서도 그 무상성을 순수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 극복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김 씨와 이 씨는 박 씨네 하숙생들입니다. 셋은 혼사집으로 가기 위해 군화리행 버스를 탑니다. 박 씨는 군대 기피자였고 지금은 국민학교 선생을 사직한 처지입니다. 그의 옆에는 살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늙은 대학생인 김 씨는 외투 속에 웅크린 채로 진눈깨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상념에 빠집니다. 세무서원 이 씨는 여자 장의 엉덩이가 크다고 생각하며 그녀와 유쾌하게 노닥거립니다. 박 씨는 옆에 있는 살찐 여자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녀는 술집 작부입니다. 이들 3명과 여자는 같은 곳에서 하차합니다. 거나하게 취하여 밤늦게 혼사집에서 군화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버스가 끊겨 있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낮에 만났던 작부의 술집으로 가고 김 씨는 혼자 여인 속에 눕습니다. 침구를 가지고 방에 들어온 여인 숙집 아이는 반장이라는 명철을 가슴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는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를 보내며 김 씨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밖에는 눈이 쌓이고 김 씨는 잠이 듭니다. 술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이 씨가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끕니다. 술집 여자는 이 씨 품에 안겨 김 씨가 대학생이라는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여자는 밖으로 나와 여인숙의 사례문을 열고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김 씨는 새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주고 베개를 바로 해주고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대학생 하고 뇌까립니다. 그녀는 난폭불을 끕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박 씨는 전직 국민학교교원으로 김 씨와 이 씨의 하숙집 주인입니다. 세상을 자기 식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소시민적 근성을 지닌 군대 기피자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삶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이 씨는 세무서 주사입니다. 농담을 즐기고 멋내기를 좋아하며 진실보다는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낙관적이고 호탕한 쾌락주의자로 속무에 근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쾌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소외된 소시민적 삶을 살아갑니다. 김 씨는 과묵한 늙은 대학생입니다. 그는 한때 촉망받고 꿈을 지닌 젊은이였으나 지금은 삶 자체의 허무감을 느끼며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숱한 좌절을 맛본 이상주의자로 사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우울한 패배주의자입니다. 여자는 시골의 술집 작부입니다. 버스에서 3명의 남자와 우연히 만납니다. 신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서술 특징입니다. 강은 다른 소설과는 다른 독특한 서술상의 특징을 지닙니다. 서술자가 주인공들의 시선과 목소리에 관여하지만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사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수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장갑 낀 손이 쑥 들어오더니 턱과 뺨 위로 수염이 검실검실 돋은 운전수의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 머리가 들어오자 잠바가 따라 들어오고 그 뒤로 호주머니 끈가 허옇게 다른 낡은 고리땡 바지가 딸려 들어온다. 이러한 서술은 그 동작을 철저하게 객관적이며 수동적인 시점에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장갑을 낀 손이 머리를 차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관찰하는 작가의 시선은 삶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또는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 소시민의 모습을 참신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술자의 객관적이면서도 단조로운 어조는 인물의 대화를 마치 사진 찍듯 묘사합니다.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현재형으로 서술된 문장들은 장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양을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표현으로 팽팽한 긴장감과 참신한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무기력하고 쓸쓸한 삶의 모습이 지루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형의 문장은 마치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인물과 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내면에 독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인물들의 소외된 삶이 간직한 수동적인 분위기가 탄력성과 생동감을 지닌 문체 덕분에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신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밖에 있는 3인칭의 서술자는 다양한 대상들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즉,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생성되는 인물의 내면과 행위를 인과적이거나 연쇄적인 관계가 결여된 채로 이를 장면화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장이나 단락을 삽입하여 제시함으로써 서술 내용의 유기성을 떨어뜨리는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는 인과성이 없으며 문장과 문장의 연결도 유기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가 구분되지 않고 공존하며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서술자의 서술은 인물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서술자의 시각과 인물의 시각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두 개의 배경의 축과 개별적 사건의 나열입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각 사건은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에 가깝습니다. 세사내가 군아리에 간 것은 혼사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인데 공간적 배경의 두 축을 이어주는 핵심 사건인 혼사집 방문이라는 구체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공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도록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세 남자가 진눈깨비와 색안경을 쓴 남자에 대한 상념에 빠집니다. 이 씨는 싸구려 색안경으로 사치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김 씨는 자신이 장님이 되어 안마장에 노릇을 하는 상상을 하며 박 씨는 자신에게 뇌물을 받던 형사를 떠올립니다. 또한 박 씨는 살찐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 씨는 여차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군하리 술집과 여인 속에서는 박 씨와 이 씨가 작부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김 씨는 여인 속에서 소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작부는 김 씨가 대학생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보입니다. 인물의 호명 방식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입니다. 강은 소설의 도입부에서 작중 인물들을 이름 대신 외적 특징으로 호명합니다. 웹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점퍼를 입은 사람, 고깔 모자의 사내 등이 그러합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호명하는 것입니다. 이후 버스에서 하차할 때 즈음에서 각 인물의 호칭이 늙은 대학생 김씨, 세무서 직원 이씨, 국민학교 선생 박씨 등의 직업적 정보를 함축한 호칭으로 변화되며 점차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로써 서술자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들의 외모를 묘사한 후 천천히 각자의 내면을 초점화함으로써 인물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지 성으로만 표현됩니다.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들은 김씨, 박씨, 이씨, 그리고 여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정체성을 지닌 개성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초상으로서 이들이 주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인물들의 삶이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고립되거나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의도적 기법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강에는 실제로 강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강이란 흔히 강처럼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암시합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현실 속에서 꿈을 상실하여 좌절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어디론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강이란 인물들이 우울하고 쓸쓸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람차고 아름답거나 즐거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작품의 제목은 쓸쓸하고 무기력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삶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소설의 모티프는 우연히 김포 부근의 강가로 여행을 갔다가 그 풍경과 분위기를 보고 떠올렸습니다. 강은 흘러가는 것이므로 여행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도 그렇게 흘러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강이라는 제목은 그런 우의적 뜻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시민들의 삶이 제각기의 환을 지닌 채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간다는 의미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삶의 흐름과 여행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란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의 분위기와 공간을 제공하며 잊혀진 자신의 과거와 현실 생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 제목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의 의미입니다. 강은 진눈깨비가 날리는 낮 시간에 시작해서 한방 눈이 내리는 한밤중까지 이어집니다. 눈은 각박하고 매정한 현실을 덮어줌으로써 잠시나마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며 서로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내리는 진눈깨비는 출발이 30분이나 지연된 버스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밖에 내리는 진눈깨비는 세 남자가 각자 자신의 내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진눈깨비에 의해 흐릿해진 풍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남루한 삶의 초상은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쓸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낮에 내리는 진눈깨비는 인물의 내면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밤에 내리는 한방눈은 김씨와 술집 작부의 내면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밤에 박 씨와 이 씨는 술에 취해 있고 김 씨는 여인 속에서 밤장 혼장을 달고 있는 소년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쓰라린 상실감 속에서 회상합니다. 시골 학교에서 천재였던 그가 사회에서 열등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으로 쓸쓸한 비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김 씨는 술집 여자가 곁에 누운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실망한 기색으로 눈 위에 길을 내었던 여자의 발자국을 하얗게 지워주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술집 작부인 그녀로 하여금 신부가 되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하여 그녀가 대학생을 찾아가는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방눈이 지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을 감싸 안고 다독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인데 그녀가 신부가 되고픈 소망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라는 시적 암시와 잔잔한 여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밤에 내리는 한방눈은 모든 이야기와 갈등을 수렴하는 통합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대학생인 김 씨가 어린 소년을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늙은 대학생인 김 씨는 여인 속에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의 가슴에는 반장임을 자랑하는 훈장이 달려있고 소년은 학교에서 1등임을 뽐냅니다. 그런 소년을 보며 김 씨는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난한 소년이 결국 비굴하고 피곤하며 오만한 낙오자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릴 적에 천재라고 불렸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열등생이 되었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은 김 씨로서는 그 소년이 마치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김승옥 작가의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이 있습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황과 연대감의 상실로 인한 절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960년대라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는 소시민들의 모습과 소외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과 공통적입니다. 반면에 인물 간의 관계가 우연적 만남으로 설정되었다는 것과 한 사람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포함한 유기적인 사건 전개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임철우 작가의 단편소설 사평역이 있습니다.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소외되고 고단한 삶과 그들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골의 여행 과정에서 소외된 소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되돌아본다는 점과 눈 내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이 강과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삶의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